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솔직하다며 웃으며 말을 건네지만 막상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콕콕 쑤시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괜히 내 잘못인 것 같고 괜히 나만 뒤끝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농담인데 내가 마음이 좁은 건가? 스스로를 탓하면서 한참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나는 솔직할 뿐이야 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무례함입니다. 솔직함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남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솔직할 필요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솔직함을 방패 삼아 상대를 깎아내리고 통제하려 듭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모임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살 많이 쪘네. 건강 괜찮아? 농담처럼 들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괜히 체중계에 올라가 보고 괜히 거울 앞에서 몸을 훑어보게 되고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상대는 웃으며 던진 말이겠지만 그 말은 한참 동안 제 마음속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런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이 정도는 넘겨야지. 내가 괜히 찌질하게 굴면 안 되지. 그렇게 자꾸만 나를 숨기고 내 감정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상처받은 건 상처받은 겁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억누를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괜찮은 척 하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남들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 다치는 일이 없도록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겉으로 솔직한 척하지만 사실은 무례한 사람들의 심리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들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내 감정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파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라는 말을 앞세우는 이들을 만나면 어쩐지 대화를 나누고도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겉으로는 진실 같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공격성과 우월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할 뿐이야. 하지만 그 솔직함이라는 말 뒤에는 남을 깎아내려야만 겨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솔직함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솔직함을 핑계 삼아 자신의 공격성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한 번은 직장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넌 왜 이렇게 감이 없냐? 남들은 다 아는데 너만 모르냐라며 웃어넘기듯 말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애써 웃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감이 없는 사람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끝도 없이 자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솔직함을 가장해 상대를 깔아뭉개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자신을 더 크게 보이고 싶은 숨겨진 욕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낮춰야만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는 불안한 자.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곤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의 가치는 그들의 말 한마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저 말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시선이 왜곡된 것일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답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충분히 잘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폄하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해야 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솔직함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진짜 솔직함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대신 이제는 내 마음을 소중히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 한편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듯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은근한 통제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라면 마음의 따뜻함이 남아야 하는데 이런 말은 이상하게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상대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끌고 가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조심스럽게 건네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통제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향만 살짝 제시하는 것이 진짜 조언인데 그들은 마음을 들쑤시고 자신의 잣대만을 들이밉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경험은 참 소중합니다. 선택이 실수로 이어지더라도 그 과정을 스스로 겪고 깨닫는 것이 삶의 깊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늘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대신 결정해 줄게라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점점 주체성을 잃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통제 아래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어른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이 늘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상대의 감정보다 자신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표현해도 그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결국 상대를 위한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은 삼가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통제와 배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무엇보다 정확한 신호입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남의 뜻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삶을 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언을 가장한 통제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잃지 않고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괜히 웃어야 할지 아니면 무표정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색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무례함이나 부주의함을 지적받으면 반성하기는커녕 아예 자신을 변명의 방패 뒤에 숨겨버립니다. 마치 자기 성격이 변하지 않는 자연재해라도 되는 듯 모든 걸 합리화해버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변화할 의지도 상대를 배려할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만들어지고 괜히 이해심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잘못을 인정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바꿀 생각 대신 아예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고 고립을 자초한다는 것을요. 관계는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불편을 느낀다면 상대도 때로는 조심할 줄 알아야 하고 나 역시 내 말과 행동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외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에 너무 크게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결국 그 사람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말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상대의 무례를 내 잘못처럼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을 존중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례함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인생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무례함에 상처받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빛 하나, 말투 하나, 그리고 태도 하나로도 충분히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굳이 심한 말을 하지 않아도 무심한 표정과 무관심한 태도로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않는 척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괜히 나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게 됩니다.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그 차가운 벽을 느끼게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 깊은 곳에는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그 우월감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치열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을 지키지 못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례보다 더 아프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은 차라리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무시와 외면은 대응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가슴에 남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자꾸만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의 무시가 내 존재 가치를 깎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어떻든 나라는 사람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한다고 해서 내가 투명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무관심이나 무례함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굳이 상처받거나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무심한 태도에 휘둘리기보다 내 마음을 더 소중히 품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얽매이기보다는 나를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과 진심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정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는 허전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깟 일로 왜 그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참 유난이야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별것 아닌 듯 던져지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멍을 남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느끼는 사람의 진심 그 자체인데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내 감정이 한순간에 하찮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 울고 웃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사소한 일에도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인데 감정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조차 폄하하려 듭니다.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깁니다. 결국 감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순간 나 자신마저 내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 표현이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무감각이 나에게까지 전염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감정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나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뻤던 순간, 아팠던 순간, 서러웠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작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감정에 솔직해질수록 삶의 깊이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누군가 별것도 아닌 걸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 감정이 충분히 소중한 것이라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쉽게 깎아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내 감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웃을 일에 마음껏 웃고 울 일에 마음껏 울면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더라도 나는 내 감정을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이 쌓여 세월이 지나면 더욱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무했구나. 미안해라는 한마디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은 이 말을 끝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곧 약함이라고 믿는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을 꺾는 일이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상처받은 쪽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그 정도도 못 넘기냐,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상처 입은 마음에 2번, 3번 덧칠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남을 아프게 하고도 자신은 여전히 옳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칠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끝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는 것은 결코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한, 건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아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무례를 나의 가치로 연결 짓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키는 단단한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또다시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의 사과 없는 태도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마음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무례한 사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마주쳤을 때 내 감정과 자존감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례를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선을 넘기 전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말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불편할 때는 침묵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참지 않는 것. 이 5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남을 의식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품격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나는 원래 그래라며 무례함을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통제를 시도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 한마디 없이 무심하게 존재를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우리의 감정을 가볍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런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괜찮다고,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남의 잣대가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으로 너를 평가하라고.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내 감정과 자존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따뜻하게 아껴주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만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세요.